교육에는 큰 폭탄이 하나 있죠.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라고나 할까요? 건드리는 순간 벌집을 건드린 것처럼 각계각층의 아우성이 한꺼번에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학제 개편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학제는 해방 직후 미군 정기에 미국식 학제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식 6334 학제이니까 초등 6년 중학교, 고등학교 각 3년, 그리고 고등교육 4년입니다. 단선형 학제이기 때문에 누구나 예외 없이 이 학제를 지켜야 합니다. 초등학교 6년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부모가 의무적으로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처벌받기도 합니다. 70년 전의 남의 나라 학제가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동안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하였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시대에 6334 단선형 학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속 가능 인간학에서 선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 학제를 개편해야 할 이유 5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아동들의 성장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70년 전에 비하면 아동들의 신체적 발육 상태가 월등하게 좋아지고 유아원, 유치원을 거치는 동안 지적 성장도 빨라지기 때문에 초등교육을 굳이 8세부터 시작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문맹률이 80%인 시절에 시작한 8세 입학이 거의 모든 아이들이 한글을 떼고 초등 입학을 기다리는 요즘에도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외국이 학제와 불일치합니다. 특히 학년의 시작이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9월에 시작하는데 우리나라는 3월에 신학년을 시작합니다. 요즘처럼 글로벌 교육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국가 간 전학을 하게 되면 6개월의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셋째,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청소년을 학교에 16년 이상 묶어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학교의 기능과 위상이 현저히 바뀌었습니다. 학생들은 인터넷과 사교육, 매스컴과 SNS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합니다. 학교에서 표준화된 학습 프로그램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장기간 동일한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것은 수요자인 학생을 위해서도 공급자인 국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넷째, 평생학습 사회에서 학교 교육과 평생교육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학교 졸업 후 직업사회에서도 급변하는 지식과 기술에 적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과거처럼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평생 전문성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지식의 유효기간이 갈수록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머무르는 연한을 가급적 줄이고 산업 현장에서 평생학습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저출산 시대의 산업인력의 부족 현상이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는 현실적으로 젊은 세대가 가급적 빨리 사회에 진출하여야 합니다. 학교에 머무르는 기간이 길수록 직업사회로의 입문이 늦어지고 결혼도 늦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교육을 고작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취급하느냐는 반발이 터져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하면 현실적으로 출산율을 강제적으로 단기간에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대신 학령 기간을 줄이는 것도 불가피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였을 때 학제 개편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더구나 윤석열 후보는 리더십 유형이 스트롱맨 스타일에 가깝다고 국민들이 인식하였습니다. 트럼프나 푸틴, 시진핑과 비슷한 유형이죠. 그래서 말 많고 탈 많은 학제 개편을 뚝심 있게 밀어붙일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최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 사례에서 보듯 윤 대통령은 묵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사심없이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윤 대통령이 취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 당시 박순애 교육부 장관에게 학제 개편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 장관은 만 5세 초등학교 취약을 골자로 하는 학제 개편에 시동을 걸었죠. 아니나 다를까 야당과 시민단체, 학부모의 반발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워킹맘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유보 통합을 비롯하여 국가 돌봄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아무리 정부가 강조하여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워킹맘은 교육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다독이는 장관의 손을 뿌리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박순애 장관이 이 문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서 윤 정부는 학제 개편의 문제를 슬그머니 철회하였습니다. 정말 아쉬운 대목입니다. 후퇴해서는 안 되는 중요 정책이었는데 말이죠. 많은 사람이 학제 개편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막상 구체안을 꺼내면 반대 의견이 난무하니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윤 정부로서는 의문의 일패를 당한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제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학제 개편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3월 신학기를 9월로 바꾸어 대다수 외국과의 학년도 시작을 맞추는 것입니다. 통계청의 인구 추계에 따르면 40년 후인 2072년에는 15세부터 65세까지의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45%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초고령 사회가 되어 생산 가능 인구 1명당 나머지 인구 1명 이상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학제 개편은 이러한 인구 구성의 왜곡된 구조를 예방하고 지속가능 사회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예방장치입니다. 이와 결부하여 어린이집, 유아원, 유치원, 초, 중, 고, 대학, 대학원으로 이어지는 장기간 교육기관에 머무르는 학력, 인플레를 축소하기 위해 초, 중, 고 12년 과정을 줄여야 합니다. 단서나 학제를 바꾸어야죠. 학생의 능력과 속도에 따라서 조기 진급, 조기 졸업 제도를 활성화하여 일정 교육과정과 학점을 이수하며 좀 더 빨리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대학 과정은 정형화된 교육과정보다 탄력적이고 유연한 학제로 전환하여 일과 학습을 병행하여 평생학습 사회로 전환을 앞당겨야 합니다. 물론 여기까지 가는 과정에 치열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하겠죠.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일 것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은 일반 국민의 찬성 이견이 압도적이지만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학제 개편은 일반 국민들이 자세히 알지 못하는 정책이지만 여론조사를 해보면 반대 의견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현재 학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도 아닙니다. 어려운 과정이기는 하지만 미래의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누군가는 반드시 수행해야 할 중요한 정책 과제입니다. 지금도 늦었지만 그래도 시작해야 그나마 조금이나마 진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 70년간 미완의 숙제로 남아있는 학제 개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